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투자의 정석 진행을 맡은 김다영입니다. 자,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점점 밝아오고 있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좀 대체로 밝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등 대외 변수뿐만 아니라요. 국내에서는 탄핵 및 조기 대통령 선거 전국이라는 돌발 변수가 좀 등장을 하면서 국내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주택 공급과잉 우려가 도사리고 있어서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꼼꼼한 투자 전략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2016년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2017년 새해 전략 미리 세워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투자의 정석 지금 시작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부동산 투자법을 알려줄 부동산 투자의 정석,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분 모셔봤습니다. 리얼티 가치연구소의 강성욱 대표님 자리해 주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17년도 이제 며칠이 남지 않았는데요. 제가 2017년에 어떤 이제 그 부동산 쪽에서 말이 이제 유행할까 그런 키워드를 한 몇 개 뽑아봤는데요. 아마 가장 많이 듣게 되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언급하신 대로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문제가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경기 불안정.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자의 이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이제 잘 이렇게 어떻게든 이제 작용을 해서 부동산 이제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뭐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뭐 밝지만은 않습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이 되면 부동산 경기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경기가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약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책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규제 완화책과 규제책이 동시에 상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중에 이제 몇 가지만 뭐 간략하게 이제 한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 이제 토지와 관련해서는 비사업용 토지의 장기 보유 이제 특별 공제 부분에 대 있어서 기산점이 조금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오래 가지고 계신 분 또는 뭐 3년 정도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10% 정도 절감이 되고요. 또 10년 정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은 한 30% 정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엔 상대적으로 토지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아마 사상 2010년 이후에는 사상 최대 한 19조 정도가 토지 보상금으로 풀리기 때문에 토지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양도소득세가 40%대 신설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5억 원 이상이면 40% 정도의 이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이제 그 LTV라든가 DTI가 7월에 이제 내년 7월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장이 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종료가 될지 하는 문제는 그 시점에서 이제 부동산 경기를 보고 한 판단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시면 상대적으로 종료가 되면 대출이 줄어드는 결과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요인 아니라고 또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이제 완화책이라고 하면 이제 리모델링 요건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재건축이 어려워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 가구 수의 한 뭐 75% 정도면 리모델링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규제 완화와 규제가 계속 공존하고 있고요. 그다음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거시적인 변수 측면에서는 약간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내년 부동산 같은 경우는 투자형 부동산 또는 차익형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지역인 입지 분석을 잘 하셔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도 어떤 지역이 발전하면서 또 확장이 되는 그런 형태 위주로 좀 들어가신다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소개되는 매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24-8200번,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저희가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으로요. 투자는 항상 투자자 본인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알짜 투자처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총 2가지 물건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물부터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포승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인접해 있고요. 대지는 496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구매액은 1억 8,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포승지구에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토지 매물은 조금 생소한 편인데요. 자, 어떤 장점들 보유하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평택은 그 동쪽과 서쪽을 좀 나누어 생각하셔야 이해하기 좀 이제 수월하신데요.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택 항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포승지구, 현덕지구가 서쪽에 이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지금 지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복선 전철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이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안중 역세권이 있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의 일대 지금 지가가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좀 긴 호흡을 보신다면 한번 추천 포인트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같은 경우 향후에 포승지구가 이제 2단계 뭐 아직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은 향후 확장이 되거나 할 경우에 이주자 택지 형태로 어쨌든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 있는 토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는 이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프리미엄이 보통 한 3억에서 한 8억까지 붙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긴 호흡을 보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한 두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황해 경제 구역에 좀 인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최근에 이 일대가 급격히 좀 변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입지를 통해서 지역 가치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네, 지금 이 그 매물 물건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린 대로 일단 황해 경제자유구역, 특히 포승지구에 인접해가 있는 토지고요. 특히나 제2서해안 고속도로가 옆쪽으로 이제 나면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현덕지구가 있습니다. 현덕지구도 같이 배치를 하고 있고, 북쪽으로 보시면 서해안 복선 전철에 그 안중역이 있습니다. 안중 역세권에 어찌 보면 삼각 트라이앵글 쪽에 한 가운데, 특히나 포승지구 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향후에 이제 개발이 계속 지속되면 개발 압력에 의해서 부동산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토지고요. 특히 평택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개발 호재가 상당히 지금 이제 풍부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특히 평택 중에도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평택항을 중심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그다음에 또 역세권과 그다음에 포승지구, 현덕지구, 또 이제 평택코에 대한 관광단지 개발, 그쪽에 입지하고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안중역 개발을 시작으로요, 평택코까지 지속적인 개발 호재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 또한 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개발 호재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개발 호재가 사실 평택에는 상당히 지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이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좀 말씀드리면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 특히 카테고리를 나누기 전에 위치상 동쪽과 서쪽을 말씀드리 좀 나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동쪽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동탄을 거쳐서 평택 가는 SRT가 이제 개통이 이제 되었습니다. 되면서부터 또 그쪽에 이제 또 고도 국제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주변 여러 가지 지가라든가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한 사례가 있고요. 반대로 지금 이제 말씀드릴 서쪽 같은 토지 같은 경우 서쪽에 배치하고 있는데 이제 새롭게 어쩌면 출발하고 있고 착공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매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동쪽보다는 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 서쪽에 이제 그 개발 호재만 조금 따져보시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래도 역세권 또는 이제 저기 전철을 조금 따져보셔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서해안 복선 전철이 한 2020년 정도에 완공 예정으로 해서 지금 건설이 한참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제 중요한 것은 화성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안중까지 평택까지 이어지고요. 그다음에 충남 홍성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이제 소사 원시선과 연장이 되어서 서울 여의도까지 직접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서울과 평택 안중까지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운 형태로 진행이 된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2서해안 고속도로 자체도 한 2022년 정도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으로 있는데 마찬가지로 평택을 지나가게 되고요. 이 매물에도 인접해서 지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어쨌든 도로나 철도로 인해서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고요. 또 한 가지 도시가 만들어지는 형태도 많이 봐야 되는데, 물론 현화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개발 지구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안중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본적으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 사항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이제 포승지구 같은 거나 현덕지구도 이제 개발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포승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63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최근에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실제로 그 안에는 산업시설이라든가 뭐 상업시설, 주거행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게 되면 주변으로 이제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가까운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발 압력에 밀려갈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그 현덕지구 이제 같은 경우는 뭐 한 70여만 평이 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중국성 개발에서 한 1조 7천억 들여서 개발한 것은 확정이 다 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2 마카오라고 불리는 뭐 카지노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광시설이라든가 뭐 또 쇼핑센터를 구축하게 되는 뭐 차이나 캐슬을 이제 건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그쪽에도 이제 개발 압력이 많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또 지가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평택호 자체도 이제 상당히 또 이제 개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내년이면 본격화되어서 평택호도 관광단지로서 이제 대규모로 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국가산업단지도 이제 포승 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 평택항 자체도 지금 이제 2022년이면 굉장히 이제 선석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전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시면 서쪽도 굉장히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또는 계획이 됐던 것이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고 착공 준비 중에 있고 또는 이제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호재들이 많이 맞물려서 평택 자체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인구가 모이게 되면 아파트가 상승. 물론 이제 단기간에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급이 많은 상태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인구가 들어온 속도와 달라서 이제 미분양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서쪽의 매물 토지 같은 경우는 향후의 가치성이 충분히 있다. 호재가 많이 굉장히 오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다양하고 굵직한 개발 호재들이 이 평택시의 지가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곳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자, 어떤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을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면적은 한 496제곱미터가 되겠고요. 지목은 이제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용도 지역은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굉장히 평평한 땅에 도로를 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또 이제 뭐 그 앞에 지금 주택이 있는 것처럼 농가 주택을 지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직접 안 하시더라도 보유를 하고 계셨다가 어느 정도 호흡을 가지고 나중에 매도하시면 거기 상대적으로 또 이제 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차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제대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포승읍 토지 금액 분석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대출 금액은 한 1억 원 정도 예상이 되어서 실제 구매액은 한 1억 8,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매물의 향후 미래 가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투자 대상과 미래 가치를 요약하게 설명드리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조금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여유를 가지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래 가치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개발 호재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는 굉장히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매물에 투자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예, 토지 같은 경우에 사실 좀 유의점이 일반 우리가 이제 상가라든가 아파트나 여러 가지 빌라 다세대보다는 조금 많이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력 개발이 아닌 경우에는 이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자력 개발이 완전히 아닌 구획 정리 사업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제 도로에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맹지인지에 대한 여부를 조금 살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입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형태의 매물 같은 경우는 개발 지하고 어느 정도 인접해 있으며 또 도로라든가 철도가 어느 정도 인접해 있고 그 개발 압력이 어느 정도 밀려와서 상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황해 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에 인접해 있고요. 대지는 총 496제곱미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대출 금액은 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구매액은 1억 8,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가진 부동산 자산 괜찮을까 중간 점검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3424-820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요. 샵 8289 유료 문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실 두 번째 매물은요.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세한 매물 정보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KTX 동탄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층에 해당이 되고요. 매매 금액은 10억 9,2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구매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실 두 번째 매물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 내에 위치한 분양 상가입니다. 자, KTX 동탄역과 좀 가깝게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요. 투자 포인트 통해서 장점들 좀 확인해 주시죠. 네. 이제 뭐 KTX라고 부르지는 않죠. 이제 SRT라는 이제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빨리 갈 수 있다라는 동일한 의미가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SRT GTX 동탄 역세권에 가까운 한 8분 거리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그 매물이 되겠고요. 그다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동탄 테크노밸리에 대한 수혜를 굉장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역세권도 가깝고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그쪽도 가까워서 그런 형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풍부한 자체 수요도 있고 그다음에 인근의 수요, 그다음 테크노밸리의 수요 또 기본적으로 있지만 상권이라는 게 조금 나중에 분석을 해보시면 구체적으로 모든 배우 수요를 다 말씀드리지만 가질 수는 없고요. 상권만이 가지는 이동성, 유동성이라든가 또는 그 배우 수요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를 꼼꼼히 따지셔야 되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있으면서도 테크노밸리에 진입하는 이동할 수 있는 수요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세권의 이동이 굉장히 좋고요. 산업단지가 매우 풍부해 보이는 그런 입지 조건을 갖췄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입지 분석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입지가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하고 좀 비슷한데요. 일단 동탄 신도시가 어쨌든 2기 신도시 평균보다 한 2배 정도 더 큰 굉장히 이제 큰 규모에 있는 특히 동탄 역세권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지금 되겠고요. 말씀드린 SRT GTX 동탄역을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동탄 테크노밸리를 지나가는 형태의 어쨌든 스트리트 상가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동탄은 이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제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상가가 이제 활성화되겠고 동탄역을 중심으로 하는 상권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되고 그 위쪽에 있는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지금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입지나 여러 가지 위치상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SRT와 GTX까지 교통호재 소식이 좀 다양하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자, 어떤 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에 있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동탄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전략적으로 만든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업이 많이 배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말씀드린 SRT 수서에서 동탄, 평택가는 SRT도 최근에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수서도 이제 사실은 가격이 많이 뛰었고요. 주변 부동산이 동탄도 사실은 많이 뛰었고요. 평택도 지지역 중심 많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는 또 GTX도 마찬가지로 돼서 더블 역세권이 되는 그런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통 호재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는 복합 환승센터가 갖춰질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복합 환승센터가 된다는 것은 그 주변의 인구가 계속해서 몰린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상권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고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인덕은 동탄 복선 전철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용인 서울 간의 고속도로를 용서고속도로를 타시면 그 본 물건지에 굉장히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탄 테크노밸리도 지금 현재 이제 개발이 초기에 좀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상주 인구가 한 테크노밸리만 한 20만 명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동탄역으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이 지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지상으로 좋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도 많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테크노밸리 아니더라도 지금 뭐 삼성 반도체라든가 엔지니어링이라든가 두산중공업, 뭐 3M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배치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입지가 탁월하다 또는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향후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그런 분양 상가입니다. 자, 2018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여유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게 지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보는데요. 자세한 건물 특징 미리 좀 살펴볼까요?
예,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지식산업단체 1층에 있는 상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이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체 수요로 보면 한 5천 명 정도가 자체 수요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바로 길을 건너면 우측에 배우 수요가 아파트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한 5만 명 정도가 거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스트리트형 상가의 형태도 띠고 있습니다. 동탄역에서 한 8분 거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사면이 지금 개방이 되어 있고요. 한 15m 여유로운 동선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700제곱미터 정도의 중앙에 아트리움도 지금 설계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투자 금액이 아닐까 싶은데요. 얼마인지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매매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10억 한 9,200만 원 정도가 형성이 돼 있고요. 임대 금액으로 보시면 예상이 되길 보증금 한 1억 원에 그다음 월세 한 380만 원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대출 금액이 한 7억 6,4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실구매액은 한 2억 2,8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대표님 이 매물에 투자를 하면 어떤 분들이 가장 좀 이익을 볼까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추구하신 분이 이제 가지면서 지금 이제 어쨌든 아파트나 인구들이 많이 모여 있고 향후에 확장성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된다는 뜻이고 인구가 몰린다는 뜻은 가치가 올라가서 향후에 프리미엄 형성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익형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에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적당한 물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매물의 향후 가치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이제 쭉 말씀드렸던 게 사실 향후의 가치에 대한 제가 이제 말씀인데요. 진짜 향후의 가치에 대한 핵심은 그 주변이 개발이 연도별로 어떻게 진행해서 인구가 어느 정도 몰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SRT라든가 GTX라든가 동탄 테크노밸리나 대기업이라든가 또 자체에 대한 인구, 그 다음에 역에 대한 인구, 복합 환승센터 인구가 어느 단계에 진행이 되느냐인데 지금 보면 한 3년 정도, 5년 정도에 보시면 어쨌든 차익도 거두시면서 또 나중에 지어질 때는 기본적인 어떤 수익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본 매물에 투자할 경우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 예, 상가 사실은 투자에는 유의할 점이 사실은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상가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별성이 굉장히 이제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1층의 상가라도 구석진 데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쪽에 또는 양면이 터진 쪽에 사면이 터진 쪽에 있는 거하고 또는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인구가 많이 또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차별화되고 층수에 대해 차별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배우수도 자체 배우수가 있느냐 아니면 주변에 배우수가 있느냐를 좀 꼼꼼히 따셔야 되기 때문에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어느 위치에 되시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셔가지고 꼼꼼하게 살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매물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KTX 동탄역에 인접해 있고요. 2018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총 20층 중 1층에 해당되고요. 매매 금액은 10억 9,200만 원, 실구매액은 2억 2,8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투자의 정석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이외에도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아래 세미나가 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 정유년에도 투자의 정석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꼼꼼한 투자 전략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